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는 꿈. 한 번쯤 생각해 보셨지요? 그동안 코로나로 크루즈 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전 세계 곳곳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답니다. 크루즈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도 이 크루즈선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긴데요. 2030 부산 월드 엑스포와 크루즈 산업을 연계해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부산의 크루즈 산업이 발전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부연구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진혜입니다. 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뭐 거의 멈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크루즈 산업 자체가 그동안 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현재 우리나라 크루즈 시장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요? 네, 크루즈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95% 이상 정상 가동 중에 있습니다만은 코로나가 한창일 때는 전 세계 크루즈 관광객이 한 8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당시 크루즈 선박 입항이 전면적으로 금지되어서 크루즈 부문 매출이 지난 3년간 제로 상태였습니다. 예. 민간 기업에서는 사업을 접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놀랍다고 할 정도이고요. 개별적으로 업체별로는 20% 많게는 40% 정도 인력 이탈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희망을 잃지 않고 크루즈 산업 재기에 대비해서 해외 크루즈 선사 임원을 초청해서 설명회도 하고 크루즈 선박 입항에 대비해서 관계기관과 업계에서 사전 점검 회의도 하고 또 지난주 있었던 크루즈 정책 세미나 같은 행사도 개최를 하면서 또 재개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난주에 크루즈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한국 크루즈 포럼하고 또 한국해양정책연합이 크루즈와 2030 엑스포 연계발전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예, 먼저 이 행사는 이제 한국 크루즈 포럼, 한국해양정책연합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대학교가 같이 주최를 했습니다. 근본 주제에 맞춰가지고 크루즈와 엑스포를 연계할 경우에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가를 논의를 했습니다. 특히 2030 엑스포를 이제 부산에서 개최할 경우에 일시적으로 엄청난 관광객이 국내외에서 부산으로 오실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위한 숙박 대책으로 크루즈 선박을 이용하자는 제안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여기에 공감을 했습니다. 이미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6,0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크루즈선 3척이 숙박시설로 활용되었고 또 지난 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는 무려 15척의 크루즈선이 숙박시설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가 이벤트에서는 이런 크루즈 선박 활용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간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선수촌 아파트를 지어서 숙박시설을 활용했는데 이제는 크루즈 선박을 이용을 해서 엑스포를 준비하고 숙박 대책으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기존까지는 그렇죠. 선수촌 아파트 해가지고 나중에 분양하면 그 차익을 뭐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긴 했는데 뭐 부동산 경기가 늘 좋을 수는 없으니까 크루즈를 통해서 숙박시설을 만든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2030 월드 엑스포와 연계해서 숙박을 위한 호텔 크루즈선 그러면 어떤 경제 효과가 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에서 부산에서 기대하는 것은 한 3가지 측면에서 뭐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엑스포 유치 기간 중에 부산을 새롭게 알리는데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유치 도시는 숙박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크루즈선으로 숙박을 제공한다고 하면은 설득력과 홍보 효과가 높을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나라 부산 크루즈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좀 전에 바르셀로나 사례를 말씀드렸지만은 92년에 15척 숙박시설을 활용을 하면서 지중해 크루즈의 중심이 되었고 지금은 세계 4대 크루즈 기항지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만약에 크루즈 엑스포 숙박시설로 크루즈 선박을 국내에서 근조를 한다면 부산을 비롯한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크루즈 선박이 7천억 정도에서 많게는 1조 5천억 정도 근조 비용이 드는데 그만큼 부가가치가 높기 때문에 만약에 숙박시설로 크루즈를 활용을 하고 여기에 또 우리나라에서 근조를 한다면은 상당히 어떤 산업 민간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는 숙박 크루즈선이 2030 월드 엑스포뿐만 아니라 또 더 많이 활용될 수도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어떤 면에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예, 크루즈 선박은 사실 바다 위의 호텔이라고도 불려지고 예. 이제는 뭐 이동하는 대형 리조트 움직이는 섬으로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예, 예. 육상에서 행사를 조금 특별하고 하고 싶다라면 이제 크루즈 선박을 이용하면 효과가 이제 배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그동안 크루즈 산업이 발달한 미국, 유럽에서는 크루즈 선박에서 자동차 신차 발표회도 하고 팝 재즈 페스티벌도 개최를 했습니다. 네네. 일본에서는 기업체 단체 교육 연수로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크루즈 선박 활용도는 상당히 매우 높고 크루즈 관광은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깊숙이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2030 월드 엑스포를 위한 크루즈선 활용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당장 또 예산 문제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을까요? 예, 예산 문제가 뭐 가장 큰 문제이기 네. 때문에 네, 이제 네. 만약에 그 숙박 대책으로 크루즈 선박을 활용을 한다라면은 이제 시간은 충분하기 때문에 금융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전에 예. 우선적으로는 엑스포 유치위원회에서 숙박 대책으로 크루즈 선박 활용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전에 좀 점검해야 될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예. 내년 1, 3월에 예정된 평가위원들의 현지 실사라든지 그다음에 또 내년 6월에 예정되어 있는 4차 경쟁 발표 이전에 이런 내용을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예. 두 번째로는 이제 크루즈 선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크루즈 선박을 외국 배를 빌려올 수도 있고 예. 또 우리나라 직접 건조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예. 이 두 가지 방법을 비교를 해서 가능성과 정책 효과가 높은 방법을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는 선택된 방법에 맞춰가지고 유치위원회가 세부 계획을 마련하면 됩니다. 관련 전문가들을 충분히 활용하면은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크루즈 선박을 임차를 하든 건조를 하든 시간은 충분한데 네네. 부산 2030 엑스포 숙박시설로 크루즈를 활용한다는 결정은 좀 빨리 해서 홍보에도 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30 월드 엑스포를 위한 이제 숙박 크루즈가 이 크루즈 산업의 발판이 되는 건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부산의 크루즈 산업이 좀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부산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크루즈 산업이 발전하기 좋은 가장 좋은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일본 중간에 있고, 네네. 그 다음에 그 부산항의 항만 시설이나 국제 네트워크 그리고 크루즈 선용품, 선박용품 공급업, 항만 전문 인력 등이 많아서 유리한 상황인데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크루즈 선박이 없기 때문에 독자적인 크루즈 선박 산업 육성이 어렵고 글로벌 네네. 크루즈 선박 회사들은 또 수익이 되는 것을 골라서 기항을 하기 때문에 유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계획과 치밀한 또 전략, 크루즈 관련 조직 및 인력 강화, 그리고 크루즈 투자 유치 및 지원이 필요한데 한 가지씩만 조금 말씀드리도 되겠습니까? 예. 일단 관광 측면에서는 부산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됩니다. 예. 해운대, 강안리, 뭐 해동 용사 다 좋은데 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줄을 서서 입장을 할 만큼 인기 있는 관광지를 우리가 새로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인 친구가 왔을 때 꼭 데리고 가고 싶은 명소도 있어야 되고 부산을 대표하는 기념품도 또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크루즈 인력과 조직 강화도 좀 필요합니다. 전국이 좀 비슷한 상황인데 크루즈 업무를 지자체에서 한두 명, 관광공사 같은 데서 한두 명 이렇게 그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크루즈는 융복합 산업이고 관계 법률도 많고 또 글로벌 비즈니스라 해외 네트워크가 상당히 좋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크루즈 전담 팀을 만들고 인력을 또 확충을 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이 일이 성공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예산 문제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부산이 크루즈 관련 예산이 평균 5억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아는데 그렇죠. 지금 뭐 이거를 뭐 두세 배 정도 제 욕심으로는 좀 넓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과거에 부산의 크루즈가 200회 이상 입항한 2016년에 크루즈 선박 입항에 따른 관련 매출이 1조 4천억에 달했거든요. 이거를 3조 5조 이상으로 늘리려고 한다면 당연히 예산도 좀 늘리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컨텐츠도 중요하고 일을 하기 위한 조직 인력
그리고 예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좀 돼야 되는데 시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좀 더 많은 관심을 또 가져주셔야 될 필요도 있다 생각합니다. 예.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약간 이런 느낌인 게 사실 기항지냐 모항지냐 그리고 체류형 관광이 얼마만큼 토대가 마련이 되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수없이 되어 있지만 지금 연구위원 말씀은 일단 크루즈선 크게 건조해가지고 그 크루즈선이 모항지가 된다면 그 다음에 오히려 거꾸로 여기가 조금 더 체류형 관광도 더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모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절실하게 방법들을 찾겠죠.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2030 월드 엑스포가 뭐 실제로 치러진다면 숙박시설은 필요한 것이고 그런 제안 충분히 오늘 좀 새롭게 들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이번에 저는 카타르 월드컵을 보면서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은 월드컵의 원정 응원자도 상당히 많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저는 크루즈 산업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산 시민들이 크루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기회가 되면 크루즈 관광을 직접 경험하는 것이 크루즈 산업 발전을 더욱 앞당기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월드컵을 보는 사람들, 원정 가는 사람들이 몇 년간 적금을 넣고 해외 연정을 가서 응원을 하듯이 크루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또 개인적인 어떤 크루즈 관광 경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해보시는 것들이 우리 부산 크루즈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황진회 부연구위원이었습니다.